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이 네트워크 분석 관련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규 강의에 넣기에는 좀 애매한 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했던 자모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강의 자료를 이제 감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얘가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모비 프로그램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SPSS처럼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 분석 결과가 옆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널리시스 부분에 음, 모듈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다양한 모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대 설현수 교수님이 설 매트릭스, 설 클러스터, 스노우 IRT 약간 요런 식의 이제 모듈을 많이 공개해주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좀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잠깐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분석이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모비 프로그램은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잠모비 프로그램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무료다. 무료가 이제 강점이죠. 뭐 여러 가지 SPSS 대안으로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오류도 많고 좀 기능이 좀 부족했는데 갈수록 모듈도 많이 생기고 업데이트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맥 OS나 리눅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맥에서 써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R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오비 설치법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듈에서 잠오비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설치를 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털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돼서 지금은 뭐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아주 쉽게 partial correlation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매우 쉽게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아래서 하려면 좀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분석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보세요. 이 플러스 지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거고 네트워크 분석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약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와 변수의 관련성을 우리가 상관 분석도 하고 회귀 분석도 하고 경로 분석도 하고 구조 방정식도 하고 이렇게들 보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관점이 선형적인 관점이고 딱 정해진 이 일방향의 선형적인 관계를 아주 틀로 정해놓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이론적으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가정한다든지 예측 변수와 준거 변수가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자가 말하고 하는 이제 가설을 그냥 검증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확인적인 용도 말고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의 관계를 알고 싶다. 조금 더 탐색적으로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을 탐색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그래픽을 그려서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변수를 노드라고 하고 이 변수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연결되는 이런 선들 이걸 엣지라고 해요. 엣지가 이제 강하다라는 거는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관 매트릭스처럼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부분 상관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래프를 시각화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이 이제 방향성이 있는 게 있고 방향성이 없는 게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얘가 얘를 골랐다 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 간에 사랑의 짝대기처럼 많이 하죠. 예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에요. 비방향성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떤 변수 뭐 우울과 자살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매트릭스 설치하시고 데이터를 뭔가를 가져오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연속형인 변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등간 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암호비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자처럼 만들어진 이런 모양들 여러분이 이런 걸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상관 기반에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partial correlation 옵션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옵션을 체크해서 하시고 나오는 결과를 그냥 해석하시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 뭐 ICPSR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실제 미군들의 변수를 여러가지 정신건강 관련된 변수들을 제가 예시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과제 낸 적도 있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자 모양이에요. 반창고처럼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모양으로 연속형 자료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어떤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면 오디널이다 혹은 노미널이다 라고 하면 컨티뉴어스로 바꾸셔야 돼요. 아닌 걸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를 하시면 되고 뭐 외로움이라든지 자살 사고 MI는 이제 moral injury라고 해서 도덕적 손상 그리고 combat experience 참가 경험이랑 뭐 삶의 의미 삶의 질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에 아까 우리가 이 설 매트릭스를 모듈을 설치하셨으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partial correlation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하듯이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그냥 다 여기 변수에 칸에 넣으시면 돼요. 뭘 통제하고 싶으면 밑에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럴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냥 보면 얘네가 체크 안 돼 있고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냥 보면 이 상관 행렬이 나와요. 상관 행렬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보는 이제 상관 행렬이죠. 이 상관 행렬을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 플랫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플랫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려줍니다. 이 변수들의 연결을 그려주는 거고 선이 지나다 선이 지나다는 거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도 상관이 높은 거를 의미합니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선이 흐리다 얇다는 거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탐색적으로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에 넣으시려면 사이즈가 500 곱하기 500은 좀 작고요 900 곱하기 900 정도로 좀 크게 해서 적절히 좀 사이즈를 만들어서 넣으시는 게
좋고요. 문항 수준에서 하면 사실은 이제 실제 분석할 때 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우선 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변수. MI가 아까 moral injury였거든요. 도덕적 손상이 전투 참가 경험과 이게 외로움이거든요. 자살 사고랑도 녹색으로 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이 QL 삶의 질은 또 이런 것들과 빨간색으로 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고 테이블 센트럴리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중심성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얘를 체크하면 이런 중심성 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MI가 가운데 있고 얘가 다른 것들과 많이 연결을 해주는 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트윈니스가 MI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높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이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두꺼우면 강도가 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밀접하게 옆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변수들끼리는 얘네들이 굉장히 가깝고 강한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중심적인 노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MI 같은 거는 온갖 거랑 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변수가 뭔지, 혹은 고립되어 있는 혼자 떨어진 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비트윈니스, 이 맥의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각각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근접 중심성, 아까 나온 여기에서 클로즈니스,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은 개념이 뭔지를, 식도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가깝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멀면 길이가 길겠죠. 가까우면 길이가 짧겠죠. 예. 가까운 거를 가중치를 줘서 역수를 기반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불안은 뭐 우울과 스트레스랑 뭐 강하게 가깝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매개의 중심성은 경로의 중간에 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얘네가 이런 연결들을 얼마나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도 여러 명이 있을 때 중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 친하면서 관계를 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해서 해석할 수 있다. 도덕적인 손상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게 일종의 이제 전쟁에 나가신 분들이 뭐 총을 쏴서 뭐 적군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이럴 때 나름대로의 트라우마를 겪는데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손상되는 그런 종류의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도덕적 손상이다, 이 트라우마의 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얘가 중간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쓴 논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자살 사고와 이제 거부 민감성이라는 것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방향이 없는 비방향성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거고, 663명의 중국 대학생들 한 거고, R 패키지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잠오비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해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요 세 개가 자살 사고고 나머지 것들은 거절 민감성이에요. 거절 민감성의 모든 문항과 자살 사고의 세 가지 문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 사고랑 거절 민감성이 따로따로 있긴 하죠. 서로 따로따로 있긴 한데 이것들과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이 3번과 17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자신감이 없고 약간 좌절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절망을 뜻합니다. 그런 거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살 사고 안에서도 이 절망감이라는 게 이 그룹 안에서의 어떤 중심성이 높죠. 높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17번은 마찬가지로 이 거저부 민감성에 대해서는 매개 중심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